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나도 이제 그냥 닦으면 되니까. 예. 이걸 해놓은지는 몰라서 나는 이걸 여기 좀 봐요. 찍어봐 이거를. 이거 가까이 있어 이걸. 예. 혹시 이거 그때 그 요번에 쇼츠 올렸던 그 터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터보 맞아요 이게 터보. 예, 그쵸. 예, 터보. 터보. 이제 예. 터보 차저라고 그러지. 터보 차죠. 네. 근데 이 터보가 이게 경유차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가솔린 차도 들어가죠. 가솔린차도 들어가요? 가솔린 차도. 이게 터보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몰라가지고 터보가 그러니까 용어대로 하자면 터보 그러니까 뭘 빠르게 뭘 이렇게 힘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터보? 이제 터보 차죠. 이게 이제 뭐냐면 엔진 출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보조 장치. 엔진 출력 증강. 엔진 출력 증강. 그럼 어떻게 출력을 증강할 거냐? 공기를 많은 양을 집어넣어야 돼 엔진에다가. 공기를 많은 양을. 예. 그래서 공기를 압축해서 이게 엔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공기를 압축해서 집어넣는 역할이 터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디젤 차라든지 가솔린 차라든지 엔진 출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모터가 없어요, 이건. 배기가스를? 네,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이걸 구동을 시켜. 이게 모터로 돌리는 게 아니고 배기가스, 자동차에 나오는 머플러의 뒤쪽에 있는 그 매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쪽에 이제 배기가스 매니폴드에 바로 연결돼 가지고 배기가스가 연소실에 나가면 이게 이제 임펠러를 돌리는 거예요, 이 자체를요. 임펠러가 이제 이걸 돌려요. 요걸 돌려요. 배기가스로. 배기가스로 돌리면 반대쪽에 직선상에 있는 이 자체를 돌려. 임펠러가 이걸 돌리면 이게 돌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공기를 일이 압축을 시켜서 뽑아내지. 그러니까 배기가스에 의해서 이거 배기가스 회전을 시키면 일직선상에 있는 터보 자체가 회전을 하면서 들어간 공기를 열이 압축을 시켜요. 이제 열이 가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압축을 시키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작아져. 예. 그러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는 인터쿨러라는 게 있어. 이거 뭡니까? 저 못 봤던 게 갑자기 나오네. 인터쿨러. 이게 인터쿨러예요? 인터쿨러. 예. 그러면 여기 들어온 공기를 이게 열에 의해서 열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를 압축을 시키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작아져. 많은 공기를 압축을 못해. 그러니까 이건 인터쿨러를 통해서 인터쿨러는 여기에 압축된 공기를 냉각시키는 거예요. 저는 명장님 지금까지 이게 터보 인터쿨러 터보 같은 용어인 줄 알았어요. 이거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인터쿨러가 따로 있었네요. 따로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걸 강제로 자연 냉각 방식으로 시킬 거냐 강제로 시킬 거냐. 대부분 이걸 앞에다 설치하죠. 엔진 앞에. 그렇죠. 예. 자연풍에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터보에서 압축된 공기를 오면 밀도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오로지 공기만 냉각시키는 거. 그렇군요. 예, 그래서 터보에서 오는 공기를 냉각을 시키면 밀도가 많아져. 커져. 많은 공기를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인터쿨러를 통해서 결국은 이게 흡기 매니폴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이구 뭡니까? 명장님 뭐가 떨어지네요. 오일. 와, 엔진 오일이요? 터보가 망가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안에도 엔진 오일이 들어가요? 터보가 엔진 오일이 들어가죠. 망가지면. 망가지면 터보 엔진 오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지금 나도 지금 봐서 이게 망가진 걸 띄우는 거거든요. 진짜 이거. 이걸 해놓은지는 몰라서 나는 이걸. 이거 여기 좀 봐요. 찍어봐 이거를. 이거 가까이 있어 이걸. 나도 사실 몰랐어요. 이거는 이제 탈거해놓고 놔둔 건데, 자 엔진 오일이 이렇게 터보가 망가지면. 그럼 터보가 망가지면 이것도 망가진다고 봐야겠네요. 이거는 망가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일이 저장이 돼 버리지. 엔진 오일이 저장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설치했는데 엔진 오일이 여기서 계속 이게 터보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 엔진 오일이 여기서 나와요. 그렇죠. 엔진 오일이 나와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 저장이 돼. 또 만약에 이렇게 설치돼. 터보가 옆으로 설치되면 엔진 오일이 이쪽으로 엔진 오일이 굳어지 여기다 쌓이겠죠. 그렇죠. 쌓인다고 여기다가. 그렇죠. 근데 엔진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한계 이상 쌓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오일이 순식간에 같이 빠져 들어가겠죠. 그러면 엔진이 제어가 안 돼. 급발진. 끝까지 RPM 올라가 이 자체가. 와, 이거 되게 무서운 거네 이거. 그쵸? 관리 잘해야겠네요. 그래서 터보가 망가지면 결국 터보가 망가진다는 건 뭐예요,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명장님 지금 뭐 엔진 오일도 말씀하셨는데 오일도 말씀하셨는데 이 터보의 생명을 엔진 오일이 결정짓는다 이런 얘기를 그때 명장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엔진 오일이 결정짓죠. 왜 그러냐면 자 터보에 보면 이게 엔진 오일이 들어간 쪽이에요. 여기는 이것도. 어이구 와, 이게 다 엔진 오일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장난 차에서 뺀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나도 이제 그냥 닦으면 되니까. 예, 물수건 여기 있습니다.
와, 이게 지금 고장난 차량이 터보에서 엔진 오일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엔진 오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들어냐면 엔진 오일이 여기는 어떻게 이게 그 임펠러가 일직선상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임펠러는 윤활적 돌려면 윤활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플레이트 부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보면 오일이 1이 들어가. 엔진 오일이. 아, 엔진 오일이. 그래야 이게 돌면 이게 윤활적을 못하면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고착이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기계는 오일로 돌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회전을 하려면 윤활작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 엔진 오일 압력이 1이 들어가요. 쓰고 남은 것은 자연스럽게 1이 여기서 이쪽에. 이쪽에서 이제 오일 팬으로 바로 떨어져 여기는. 근데 엔진 오일이 나쁘면 정상적으로 엔진 오일 윤활작용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회전하면 윤활작용 해야 되는데 오일이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부식이 녹아. 이 축이 녹아. 불순물이 섞여있니까. 오일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오일이 일이 새지 말라고. 오일은 윤활작용을 해야 되는데 양쪽 가위는 니대 나가 있어요. 새지 말라고 오일이. 옆으로 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축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유격이 있으면 오일이 일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요리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각수가 이걸 한 번씩 이거 움직여봐 깠다가 이게 상하로 움직여. 이거 지금 움직이네. 지금 봐도 움직이네요. 네. 원래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너무 움직이네. 상하로 이게 움직이면 이게 상하... 움직이면 안 돼요, 자체가. 이거 뭐 그냥 사방으로 다 움직이는데. 이게 와. 그래서 윤활작용이 정상적으로 못해서 이 부싱이 높기 때문에 오일이 어떻게 돼요? 이리도 쏟아지기도 하고 이리도 쏟아지기도 해. 그러니까 이때는 흰 연기가 나. 흰 연기. 흰 연기가. 자, 대부분 만약에 이쪽에서 공기를 압축해서 이제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럼 인터쿨러에 쌓여. 그렇죠. 인터쿨러에 쌓이면 이게 결국은 인터쿨러에 쌓였던 이 오일 자체가 순식간에 엔진으로 들어가면 키를 꺼도 시동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장님께서 그 영상에도 말씀하셨는데 경유차 시동 꺼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다고. 왜? 연료 대신 오일이 연소실에 들어가면 이건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터보가 그렇게 중요해, 이 자체가요. 엔진 오일 관리 잘못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자체가요. 엔진 오일 관리를 잘못. 그러니까 터보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차가 선다, 아니면 급발진을 하거나 차가 서거나 그런 건가요? 터보가 나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 머플러 쪽에 흰 연기가 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밖에 도로에 보면 흰 연기 나면 저거 터보 망가졌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터보 망가진 차들. 근데 휘발유 차도 흰 연기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휘발유 차도 결국은 그렇게까지는 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보통 SUV나 화물차, 그러니까 경유차에서 많이 디젤 차들이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디젤 차들 보면 머플러에서 흰 연기가 나. 이것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 저 터보 나갔구나. DPF가 나가면 까만 연기가 나. DPF가 나가면 까만 연기예요? 매연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네. 매연을 제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마우라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머플러. 뒤에 흰 연기가 나는 것은 저 터보 나갔구나. 터보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심하게 이렇게 터보 완전 나가버리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자체가. 엔진이 급발진할 수 있는 현상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막 갑자기 차가 급발진해가지고 브레이크박스에 찍혀가지고 막 이러다가 막 기사회생 사신 분도 있고 보통 그 급발진하는 그 차량들이 거진 다 터보 문제인가요? 이제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디젤 차량들은 오일이 실제로 이게 많이 문제가 된다면 오일이 이렇게 연소실로 유입된다면 급발진하고 똑같아요,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 자체가. 그렇네요. 그러면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평상시에 내 차의 터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터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터보의 생명은 엔진 오일이다. 엔진 오일이에요? 엔진 오일. 왜? 구동은 배기가스로 해요. 구동은 구동은 배기가스로. 아까 그랬잖아요. 자, 배기가스로 하냐. 일 직선상에 있는 이 임펠러 자체가 플레이트 베어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어링 있죠. 근데 오일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윤활작용 못하면 베어링이 녹는다는 얘기죠. 아니면 베어링이 뭐 마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변형이 될 수 있는 거고,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아, 이게. 그렇죠. 움직여.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때부터는 엔진 오일 자체가 이 영역 내에만 있었는데 이게 베어링에 유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일이 밖으로 쏟아져. 일로 이제 쏟아지는 거죠. 이리도 쏟아지고 이리도 쏟아져, 이 자체가. 그러면 이때 엔진 오일이 공기만 압축을 해야 되는데 엔진 오일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쌓여, 인터쿨러에. 그렇죠. 쌓이면서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엔진으로 들어가면 급발진하고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죠, 자체가. 그러면 뭐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터보 관리 이거를 엔진 오일만 좀 잘 갈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엔진 오일 관리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 터보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항시 배기가스와 직접 접촉을 하고 네. 고열하고 같이 연관돼 있어. 그렇죠. 예. 그게 이건 유니스 링이라고 그래, 이 자체가. 이게 고착이 돼버려. 고착이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출력 부족 현상이 나. 근데 여기가 이게 왜 고착이 왜 되는 거예요? 배기가스. 예. 매연이 쌓인다는 얘기죠. 카본 또는 고열에 의해서 이 자체가 변형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터보도 수명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운전자가 관리를 잘하면 상관이 없고 엔진오일만 정상적으로 교체해 주든지 아니면 이 터보 자체를 수시로 어떻게 돼요? 세척을 해주면 돼. 터보 세척도 있어요? 있어요. 약품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터보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서 유니스 링이 이렇게 잘 움직이게 또는 카본을 저기해주면 이게 어떻게 운전자 악셀 페달 밟으면 출력이 바로 향상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러면 1차적으로는 엔진 오일을 꼬박꼬박 좀 잘 갈아야 되는 게 1차적인 거고 네.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었을 때는 네. 터보에 대해서 세척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렇죠. 세척을 주기적으로 해주면 이 유니스링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게 고착이 되면 안 돼요, 자체가요. 그래서 액추레이터 어떤 불량 그런 게 부분이 결국은 액추레이터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이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모터로 이걸 제어해야 되는데 이게 고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되는 거죠. 구동을 못 하잖아요, 액추레이터가. 예. 그래서 터보는 우리가 이런 부분 엔진오일 또는 여기에 쌓인 카본이 인해서 결국은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터보 세척도 해주는 게 성능을 효율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 터보 세척은 제가 오늘 처음 오늘 접하게 돼가지고 네. 그러면 일단은 엔진 오일 관리 그 다음에 터보 세척도 좀 신경 쓰면서 그렇죠. 그러면 차가 터보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차량이 이제 경찰청 차량에서 나타나는 현상 급발진. 그러니까 운전자가 갑자기 엔진 앞에 와 그러니까 경찰도 당한 거예요, 자체가. 경찰차가 그랬던 거예요? 네. 와.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울에서 견인에 왔어요. 견인에서. 와. 견인에서 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체가. 저도 경유차를 끌고 다니지만 꼬박꼬박 엔진오일 갈면서 관리를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량 엔진오일 관리만 잘해도 어떻게 돼요? 차량 보장은 30% 줄일 수 있다. 직접적인 영향은 터보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명장님 아무튼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명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